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뮤지컬 4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극 만들기 시놉시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수업 들어가기 전에 혀를 풀어볼까요? 1번 같이 해볼게요. 시작!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간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장 공장장이다. 저기 있는 저 분은 박 법학 박사이고 여기 있는 이 분은 백 법학 박사이다. 선생님은 예전에 이걸 많이 이용했어요. 선생님 발음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이거를 물고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궁한캉 캉카응 깡캉카을고 흑캉 캉카응 외캉카을까. 중앙청 창살은 쌍창살이고 시청 창살은 외창살이다. 이 스틱을 이용하면 발음이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더 안간 힘을 써서 발음을 하겠죠. 그래서 발음이 조금 더 정확해집니다. 4번 저기 저 뜀틀이 내가 뛸 뜀틀인가 내가 안 뛸 뜀틀인가. 입술이 좀 풀렸나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즉 맨 처음에 오프닝 코러스, 특히 뮤지컬에서는 극의 분위기를 오프닝 코러스에서 알려줍니다. 이런 내용으로 누가 나오며 이렇게 시작할 것입니다. 이게 발단이겠죠? 그리고 나서 인물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전개, 사건이 진행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절정, 갈등의 최고저지요. 위기랑 절정, 이게 반드시 두 개 다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결말, 어떻게 갈등이 해소되는지, 사건이 해결되는지 나오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이 작품은 헤어스프레이입니다. 선생님이 30초 줄게요. 여기서 순서를 한번 배열해 볼게요. 시간 줍니다. 30초, 20초, 10초. 3, 2, 1.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맞았나요? 차례대로. 자, 극의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입 부분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여준다고 했지요. 그래서 굿모닝 볼티모어라는 노래가 첫 번째 나오게 됩니다. 이 노래에는 흑인들, 백인들, 그 다음에 주인공 트레이시가 나와요. 그래서 이 세 인종들이 나와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풀려갈 것인지 보여주는 노래인데요. 그것이 도입입니다. 1960년대는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던 때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배경으로 했습니다. 전개에 우리 트레이시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죠. 아까 전개는 뭐라고 했지요? 인물의 등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아이는 춤과 패션을 너무나 좋아하는 10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니 콜린스 쇼라는 쇼의 애청자입니다. 이 코니 콜린스 쇼가 어떤 쇼인지 보여주는 노래가 The Nicest Kids in Town이라는 노래예요. 제일 잘 나가는 아이들. 트레이시가 열망하는 것은 TV쇼, 아이돌 같은 친구들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위기가 나오지요. 엄마가 일단 걱정하십니다. 네, 엄마도 뚱뚱하시기 때문에 놀림 받을까 걱정을 하시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최고 제작자가 야, 너 너무 뚱뚱해서 안 돼. 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아직 절정까지는 안 갔어요. 위기예요. 여기서 포기하는가. 트레이시가 아니면 또 도전하는가. 그러다가 흑인 친구, 학교 친구에 의해서 새로운 춤들을 배우게 되고 코니 콜린스 메인 MC 눈에 띄어서 그 코니 콜린스 쇼에 출연하게 되고 그리고 10대 유명 인사로 떠오릅니다. 그때 나오는 노래 중에 마마 아이마 빌걸 나오는 그 위기 상황에서 엄마가 야, 너 뚱뚱해서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엄마들과 딸들의 대립을 나타내는 노래도 여기 위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마 아이머 빛걸 나옵니다. 여기서 끝나면 해피엔딩, 끝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코니 콜린스 쇼에서는 흑인들이 나와요. 흑인들이 한 달에 한 번 나와서 춤을 출 수 있게 하는 날이 있는데 그날이 폐지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들은 트레이시는 시위를 합니다. 그때 나온 노래가 I know where I've been이라는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친구를 위해서 같이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친구를 도와주는 트레이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갑니다. 링크가 이 트레이시에게 호감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트레이시를 도와주려고 감옥에 와서 구출을 하게 됩니다. 1960년대에는
젊은이들은 멋을 부리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내가 잘나가, 내가 인싸야 라고 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라디오. 지금은 우리 친구들 핸드폰 다 있죠. 핸드폰으로 노래도 듣고 하지만 예전에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래서 잘 나간다, 나 좀 놀아 라고 하는 친구들은 한 손에는 라디오 들고 헤어스프레이. 우리는 머리를 앞으로 막 이렇게 세우고 삐쭉삐쭉 세우고 이게 멋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그것이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그 헤어스프레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경연장으로 미스 헤어스프레이를 뽑는 이 경연장으로 트레이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우리 친구들이 영화나 혹은 뮤지컬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조금 그게 구성 플롯에 대해서 이해가 됐나요? 캐릭터 맵을 한번 볼게요. 헤어스프레이에 나오는 그 인물들이에요. 아까 간략하게 이야기했는데 트레이시라는 아이가 있지요. 소녀가 있어요. 트레이시는 밝아요. 밝은 느낌 납니까? 밝은 친구에게 누가 있을까요? 밝은 또 어머니가 계시죠. 뮤지컬에서도 그렇고 영화에서도 그렇고 남자가 이 여자 캐릭터를 맡았어요. 조금 더 거부 느낌을 들게 하기 위해서 또 코믹적인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남자 배우가 여자 캐릭터를 맡게 되었습니다. 밝은 느낌이 나지요? 그렇다면 여기 반대 캐릭터들 항상 캐릭터가 너무 착해, 너무 선해. 그러면 재미가 없겠지요. 선한 캐릭터를 잘 살려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대되는 대립적인 캐릭터가 필요합니다. 그 역할이 지금 엠버랑 벨마입니다. 어때요? 좀 세 보이죠? 내가 제일 잘 나가. 나야. 라는 표정. 눈빛 보세요. 자, 안면 정확하게 응시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머리 색깔 보세요. 금발, 백인. 그 다음에 화려한 느낌. 보이시나요?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둘은. 그리고 링크라는 정말 이 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주인공 친구고 맨 처음에는 엠버랑 뭔가가 있었지만 나중에는 트레이시랑 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펜이라는 친구가 나와요. 트레이시의 같은 편, 우호적인 관계. 트레이시를 도와주는 역할. 되게 해맑아 보이나요? 엄마는 푸르디예요. 엄격하세요. 안경 쓰셨죠? 단발머리. 그렇다고 무조건 뭐 단발머리에 안경 쓰면 다 깐깐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드라마에서 극에서 그 역할을 조금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특징을 잡아야 하는데 더 쉽게 그 특징을 잡아주는 그런 스타일, 그 다음에 도구를 이용하는 거죠. 또 여기서도 엄마 이렇게 엄마 딸 관계. 또 여기 시위드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트레이시에게 우호적인 관계 도와주는 역할인 거죠. 또 이렇게 같이 묶을 수가 있어요. 어떤 관계일까요? 가족이에요. 춤을 좋아하는 그 흑인의 날에 쇼를 진행하는 모토마우스 엄마. 다 트레이시에게 우호적인 관계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코니 콜린스 쇼. 이 쇼의 메인 MC입니다. 이분은 다행히 백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대한 차별이 없는 사람. 그래서 이분도 트레이시와 우호적인 관계입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극을 만들 때 캐릭터를 이제는 구체적으로 할 때 대립적인 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야 더 재미있다. 그리고 도와주는 역할. 그걸 조금 더 풍성하게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인물들 분석을 해야 돼요.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성별이 어떻게 되는지, 외형적으로 뭐 등이 굽었는지, 아니면 가슴을 펴고 시선을 아래로 내리고, 아니면 두리번거리면서 걷는지, 발걸음은 빠른지, 아니면 느릿느릿한지, 그리고 말투는 어떠한지, 그 사람만의 특징이 있는지, 억눌린 사람을 표현하고자 한다면 말투가 조금 어눌할 수도 있겠고, 조금 더듬을 수도 있겠고, 좀 나 잘 나가 라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발성이 더 크게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안경을 계속 뭐 올린다든지, 턱을 만진다든지, 머리를 쓰다듬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캐릭터를 알 수 있겠지요. 그리고 캐릭터를 잡아갈 수 있겠지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 친구들도 등장인물을 설정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저희는 대주제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의사소통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역사 속 사건 또는 인물. 우리 조선시대부터 가볼까요? 조선시대에 내가 제일 기억나는 게 있나? 그러면 뭐 세종대왕의 한글 상제. 그리고 일제시대로 가면 유관순 열사, 안중근 의사도 있고요. 3.1운동. 그 3.1운동 전날은 어떤 일이 일어났었을까? 정말 사람들이 어떻게 태극기를 준비하고
선언문을 준비했을까? 그게 정말 잘 전달됐을까? 이런 것들을 미디어를 통해서 혹은 나만의 창작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위해서 일했던 김원범 선생님도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구 선생님도 있고 이렇게 역사 속 사건, 인물 관련된 사건들을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그것을 바탕으로 글을 쓸 수 있고요. 코로나, 사회적 이슈, 내 인생, 나에 대해서 이 큰 타이틀들을 가지고 이제 글을 쓸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우리 친구들이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첫 번째, 마인드맵을 정할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맵을 통해서 구체적인 주제를 만들고 거기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마인드맵을 한번 볼게요. 신호비 완성이 되면 이제 대본을 써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맨 처음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 코로나라는 주제로 생각나는 대로 썼어요. 마인드맵에서 중요한 것은 계속 생각하고 어떤 게 있지 고민하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 생각나는 단어들을 쓰면 돼요. 선생님은 크게 코로나에서 감염이라는 단어가 생각나고 감염하니까 그 영화 부산행 외국 영화 중에서 컨테이전이라는 이런 영화도 있더라고요. 또 감염에서 이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희생을 통해서 완치도 있었고 치료책도 나오고 또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자원봉사자들이 있고 그다음 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자가격리 많이 했죠. 또 코로나에서 집으로 저는 갔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집에 많이 있게 됐죠. 지루할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생각을 확장 한번 해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학생 이야기로도 만들 수 있겠지요. 코로나라는 신종 바이러스가 생겼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이런 뉴스가 나와서 그 내용을 가지고 내가 집에서 일어나는 일. 무서워서 집을 안 나가고 있어? 무서워서 집에서 고민을 하다가 자원봉사자로 갔어. 이렇게 이야기를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더 나만의 색깔로 좀 창의적으로도 만들 수 있겠지. 자, 앞에 마인드맵을 바탕으로 해서 시놉시스를 쓸 거예요. 제목 정하고 그거에 대한 주제. 코로나, 글구나. 혹은 우리 친구들이 정하면 되죠. 이것이 우리의 방법.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시놉이 다 정해지면 이걸 바탕으로 등장인물, 캐릭터를 구체적으로 세워보는 거예요. 이 작업은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첫 시간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옴니버스 형태의 뮤지컬을 만들 거예요. 옴니버스 형태의 뮤지컬은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각자 자기 상황에서 일어나는 다른 에피소드를 또는 이야기들을 연결해서 하나로도 만들 수 있겠지요. 어쨌든 옴니버스 뮤지컬 형태로 가겠습니다. 나중에 대본은 우리가 한 장 정도로만 할 거예요. 기본 뮤지컬 곡에서 가사, 여기 친구들은 딱 여기 부분만 바뀌었지요. 아픔. 하나로만 바꿨어요. 뭔가가 달라졌어. 내 안에 무언가. 여기를 모두 다 그랬었어. 날 향한 시선들. 다 바꾸진 않았지만 중간중간. 친구들처럼 전체. 우리 친구들은 영어 가사도 바꿨어요. Remember my name, don't follow your fate. 이렇게. 너의 운명을 따르지만 개척해라 이런 말이겠죠. 가사를 완전 바꿨어요. 너무 잘했지요. 이런 식으로 전체를 다 바꿔도 상관없고요. 대본을 만들고 그 다음에 노래를 넣어서 우리 친구들이 대본을 완성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네 번째 시간 시놉시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